21번입니다. 수차의 유효낙차와 안전하게 그리고 노즐의 열린 정도를 일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조속기가 동작하지 않게 하고 전부와 전격 속도로 운전 중에 무부하로 하였을 때 도달하는 최고 속도는 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무구속 속도입니다.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구속하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는다. 이때가 언제? 무부하면, 부하가 없으면 구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다? 무부하로 하였을 때 도달하는 최고 속도라고 해서 무구속 속도는 무부하로 했을 때 도달하는 최고 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21번에 포인트가 되는 무부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구속 속도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번입니다. 케이블 단선 사고에 의한 고장 전까지 거리를 정전용량 식전법으로 구하는 경우 건전상의 정전용량 C, 고장 전까지 정전용량 CX, 케이블의 길이가 L일 때 고장 전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식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고장 전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해볼게요. L. 이 공식 무조건 외우시기보다 약간만 원리를 이해하시면 답을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전용량의 공식 단위가 뭐예요?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죠. 1km당 몇 마이크로페러시입니다. 즉 C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전체 거리를 케이블의 길이가 L입니다. 그러면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C일 때가 L이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CX일 때는 L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L을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비례식으로서 CL은 CXL.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L은 C분의 CXL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네. 교재 해설에 있는 그림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요 관계, 비례식만 세우시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번입니다. 송전단 전압이 160kV, 수전단 전압이 150kV, 전체 이력상 55mm, 전력 상차각이 45도일 때 송전 전력입니다. 우리 송전 전력은 X분의 2V 사인 델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죠. 리액턴스가 50, E가 160, V가 150, 사인에 45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가 킬로볼트고요. 얘가 킬로볼트니까 킬로 곱하면 이대로 계산하면 메가와트가 됩니다. 킬로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셔도 답은 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39메가와트가 됩니다. 24번입니다. 어느 변전소의 공급 구역 내의 총 설비 부하 용량이 전등이 600kW, 동력이 800kW입니다. 각 수용과의 수용률이 전등이 60%, 동력이 80%입니다. 각 수용과 간의 부동률이 전등이 1.2, 동력이 1.6이고 변전소에 있어서 전등과 동력 부하 간의 부동률이 1.4라고 하면 이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최대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전력 손실이 10%입니다. 그대로 보니까 조금 문제가 길고 해서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그림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전등 부하가 600kW의 수용률이 0.6, 0.6입니다. 부동률이 1.2예요. 1.2. 그 다음에 여기는 동력 부하입니다. 그러면 얘는 800kW에 0.8 그리고 부동률이 1.6이에요. 묶어놓은 건 뭐냐면 얘들을 모두 공급하는 이 변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변전소. 이 변전소의 부동률이 1.4라고 해요. 그리고 전력 손실이 10%니까
10%만큼 더 공급해요. 10% 손실 발생하니까 그만큼 더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세요. 이거 얼마요? 600 곱하기 0.6이고 수용률 곱하기 부동률은 내려가죠. 분모입니다. 얘는 얼마? 800 곱하기 0.8의 부동률 1.6이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해? 1.6 전체 부동률 1.6으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전력 손실 10% 있죠. 여기에 나온 값을 곱하기 1.1만큼 보상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공급해야 돼. 이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체 최대 전력이 된다는 거죠. 계산하시면은 550kW입니다. 즉 550kW 공급해서 전등 동력의 이만큼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 24번에는 1번입니다. 25번입니다.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 아닌 것은 메인 라인이죠. 메인 라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 방향 거리, 위상 비교, 전류 차동, 대표적인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이고요. 선택 접지 계전은 우리가 실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SGR이라고 합니다. SGR. 선택 지락 계전기. 우리가 병행 2회선 선로에서 셀렉션, 선택입니다. 2회선 선로에서 지락사고 발생한 선로를 선택해서 동작하는 것이 선택 접지 계전기 SGR이고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계전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25번은 1번. 26번입니다.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선로에서 고압측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은입니다. 배전선로에 우리가 사용하는 배전선로에서 고압측과 저압측 중성선을 연결한다. 이것은 고압측과 저압측이 뭐다? 혼촉. 고압측과 저압측이 전기적으로 붙어버리는 혼촉이 되면 전위가 상승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차측 중성선과 2차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즉 혼촉 방지, 혼촉에 의한 전위 상승 방지에서 혼촉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특유 속도가 가장 낮은 수차는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1kg를 발생한다. 1kg의 전력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속도가 높다. 빨리 회전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낙차는 낮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1kW의 전력을 발생하는데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낙차는 늦어도 될 겁니다. 반대로 속도가 늦다 그러면 낙차가 높아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특유 속도가 낮다. 속도가 낮다면 어떻게? 낙차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유 속도가 가장 낮은 숫자는 낙차가 가장 높은 숫자. 낙차가 높은 게 뭐다? 여기서 펠턴 숫자입니다. 뭐? 충동 숫자. 반동 숫자 아닌 충동 숫자. 펠턴 숫자가 낙차가 가장 높고 특유 속도가 낮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전력계통에서 지상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해졌을 경우 대책으로 틀리는 것은입니다. 지상무효 전력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L에 의한 전력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L에 의한 전력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얘가 뭐냐? 결론적으로 뭐냐? L 성분이 커서 L 성분이 커서 L에 의한 전력 공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L 성분이 크기 때문에 C 성분을 크게 하면은 L 성분이 감소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C 성분이 커서 L 성분을 줄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상 저용률 운전으로 해서 L 성분이 크니까 지상 저용률 운전한다.
수용과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투입을 해야 되겠죠. C를 크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투입하고, 다음은 개통에 전력용 콘덴서 투입하고, 4번 동기조산기의 진상운전 C죠. C. 그래서 28번에 대체로 틀린 것은 수용용 역률 개선용 콘덴서 개방이 아니고 투입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선로정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입니다. 우리 선로정수가 뭐예요? 선로정수는 R, L, C, G죠. 이것이 선로정수입니다. 대표적인 R이고, R은 로 A분의 L, 즉 전선의 종류, 단면적, 길이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는 0.05 플러스 0.460으로 R분의 D, 전선의 배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선로 정수 자체가 전압, 역률, 전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길이, 단면적, 종류나 배치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보기에서 고르라면 배치가 됩니다. 30번입니다. 다음 중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안정도 향상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나온 것이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거죠. 리액턴스를 감소. 안정도 하면 리액턴스 감소입니다. 그래서 직렬 리액턴스 크게가 아니고 작게 해야 된다. 답은 1번 바로 나오고요. 소공 여자 방식, 원칙, 원동기, 조속기, 동작 빠르게, 고속도 차단 모두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정말 틀린 분이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안정도 향상은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입니다. 전력 계통의 전압 조정과 관련 없는 것은, 전압 조정과 주파수 조정이 있는데 그냥 전압 조정입니다. 1번 자동 전압 조정기 AVR이죠. 오토 볼테지 regulator에서 자동 전압 조정기 기기 명칭에 전압을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전력용 콘덴서, 병렬 콘덴서는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부하시 탭 조정 장치, 우리가 ULTC 이런 것 있죠. 부하가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탭을 가지고 전압을 조정합니다. 변압기의 원리가 뭐예요? 탭 권수를 조정하면 전압의 크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부하시 탭 조정 장치도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데, 발전기 조속기, 속도는 우리가 주파수와 좀 더 관계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압 조정과 관계없는 것은 발전기의 조속기, 여기 보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조속기가 됩니다. 32번입니다. 가공전선로에서 전선 1m나 하도 0.37kg이고 전주사의 경관이 50m, 전선의 이도가 0.8m일 때 수평장력은 약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지금 이도와 경관, 하중 등이 나왔을 때 수평장력이요. 기본 공식 뭐예요? 이도 D는 8T분의 WS의 제곱인데 수평장력은 T가 되죠. 따라서 T는 8D분의 WS의 제곱, W 0.37, S가 50이고 이도가 0.8입니다. 계산하면 답은 144kg이 된다. 32번에는 4번. 33번입니다. 전격 전압이 7.2kV, 전격 차단 용량이 100MVA인 삼상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는 몇 kA인가 라고 합니다. 전격 차단 용량을 우리가 PS라고 하면 PS고, 삼상이죠. 삼상은 루트 3배의 VNIS입니다. 그래서 전격 차단 용량은 전격 차단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 여기서 전격 차단 전류 IS는 루트 3 VN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얘가 킬로볼트고 얘가 킬로암피어면 킬로해서 얘는 메가가 되는 거예요. 메가. 따라서 이 메가를 그대로 대입하면, 그리고 전압도 7.2kg를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킬로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10의 6승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메가 킬로를 대입하면 전류값이 킬로암페어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답은 8킬로암페어가 됩니다. 33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34번입니다. 전기의 엔탈피란입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들렀다 가는 그런 과정에서 엔탈피가 나오는데, 엔탈피란 것은 열량입니다. 열량은 열량인데 어떤 열량이냐? 화력발전에서 전기가 갖고 있는 열량, 전기 1kg이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열량이 전기의 엔탈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에 엔탈피란 전기 1kg의 보유 열량입니다. 35번입니다. 선로 고장 발생 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 리클로저와 같이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함께 설치되어야 될 장치가 뭐냐면,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신 분은 이렇게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쌍으로 이렇게 잘 나오죠. 리클로저와 섹셔널라이저. 리클로저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리클로저, 다시 닫는다. 재폐로 차단기요. 다시 닫는다. 고장났다? 닫았다가 고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네?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열었다가 닫았다가. 재폐로 차단기가 되고요. 섹셔널라이저는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요. 고장난 선로를 자동으로 구분해서 열고 닫는 개폐기. 섹셔널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클로저와 같이 후비 보호하면 섹셔널라이저,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이렇게 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삼선식 배전선로에 800kW, 역류 0.9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부하 전압을 6000V라고 하면 송전단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입니다. 단 한 선당 선로의 리액턴스는 저항이 0.5고 리액턴스가 1이죠. 1입니다. 그럼 보세요. 묻고 있는 송전단 전압을 구하는데, 송전단 전압 VS는 VR 플러스 2입니다. 수전단 전압, 즉 6000V 더하기 전압 강화요. 그럼 이것만 봐도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전압 강화가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전압 강화 구하면 전압 강화 E는 얼마? 3상에서 E는 루트 3배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I는 루트 3V분의 V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0.5, 리액턴스 X는 1, 코사인이 0.9요. 코사인 0.9고 사인 얼마?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전단 전압 6000V 더하기 전압 강화 얼마? 루트 3배에 I 얼마요?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 800kW고 거기다 R 코사인 세타 0.5 곱하기 0.9 플러스 X는 1이죠. 1 곱하기 루트의 1 마이너스 0.9의 제곱 하면은 6131.24니까 답은 1번 6131입니다. 이런 문제는 실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지금 떼놓고 계산을 하면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 전압 강화는 루트 3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고 I는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역률분의 전력이다. 이것만 합쳐서 계산하시면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은 주로 무엇의 변화에 기인하는가입니다. 주파수 변동. 우리가 주파수 변동은 유효전력, 전압 변동은 무효전력. 주파수는 유효, 전압은 무효. 따라서 주파수 변동은 유효전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하시고, 그리고 요것만 주유 전무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38번입니다.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우리가 차단기를 손으로 올리고 내린다라고 하면 그때 불꽃이 빵빵 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상전압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보세요. 일단 무부하가 있습니다. 무부하가 있고 부하가 있을 때 뭐가 더 크냐? 부하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투입이 있고 차단이 있습니다. 투입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있고 차단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더 크냐? 차단할 때가 더 큽니다. 그다음 합쳐놓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무부하를 차단할 때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크다. 답은 3번입니다. 39번입니다. 단도체에서 작용 인덕턴스 공식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단도체에서 작용 인덕턴스 공식이 우리가 외우고 계신 그 기본 공식이요. 왜냐하면 단도체는 뭐 등가 반지름 이런 것도 없죠. 등가 성간거리 이런 것도 없고 기본 공식, 전선 한 가닥이기 때문에 등가 반지름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기본 인덕턴스 공식 0.05 플러스 0.460으로 오고 R분의 D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가 단도체에서 작용 인덕턴스 기본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전력계통에서 인터로그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이렇게 DS와 CB가 있는데 우리가 DS 달로기죠. 달로기 같은 경우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DS 같은 경우는 뭐다? 전류가 흐를 때 동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동작을 못 하니까 그 전류를 차단하는 것은 이 CB 차단기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투입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닫아놓고 얘를 닫는 게 아니죠. 얘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차단기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개방할 때 어떻게 해요? 개방할 때는 얘를 먼저 개방한 게 아니고 얘를 개방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DS를 개방하는 겁니다.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달로기를 조작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만 달로기를 조작할 수가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 꼬여서 나오더라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